매주 목요일 이 시간 정치권 현안들을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이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 그래서 코너 제목을 이 정치 아는 누나들 이렇게 한번 좀 붙여봤는데요. 저희 유튜브에서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검색하시면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진수희 전 의원이 도착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민희 전 의원은 스튜디오에, 진수희 전 의원은 전화로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진수희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차 안에 지금 갇혀 있고요. 아이고. 예,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튜디오에 계신 두 분께도 죄송합니다. 네. 네. 저 코너 제목 정치 아는 누나들 어떠세요? 누나들? 언니들은 어떨까요? 예. 저한테 두 분이 누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저는 누나 좋아요. 남동생이 없어요. 그래요.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된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교육부 총리였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먼저 두 분 평가부터 최민희 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과거에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을까? 오죽하면? 예, 오죽하면 그랬을까? 예. 이런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검찰 수사와 당시의 국가 지도자들이었다. 네. 그랬던 그 세력으로 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네, 그게 어떤 의도였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궁금만 해요? 일단 궁금합니다. 네. 진수희 전 의원은 평가해 보세요. 네, 저도 최 의원님만큼 김병준 위원장의 속 마음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인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상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주어진 한국당의 제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그나마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애초에는 제가 평가를 그렇게 했는데 네. 어제 오늘 계속 그분과 관련된 좀 안 좋은 일들이 보도가 되고 예. 또 그분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좀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한 게 그렇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에 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 그 두 분 대통령 그렇게 된 거에는 그분들을 뽑은 국민들한테도 뭔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런 인식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좀 놀라운 말이었어요. 네. 최민희 전 의원 그 속마음이 정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은 더 궁금해요. 최민희 전 의원의 의무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그냥 궁금만 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흔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과 비교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래 경제민주화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보수적인 성품이나 되게 개혁적인 분이세요. 네. 예, 경제에 관하여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차용했잖아요. 결국은 버렸지만.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시 비대위원으로 모셔간 거죠. 그랬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감을 느끼고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결별했던 것이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완전히 이념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변신의 폭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자기 길에 한 길을 간 거고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깜짝 놀랄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가 궁금하다는 게 사람이 오랫동안 뭐 지방 분권이나 뭐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개혁적인 생각을 하다가 예. 갑자기 보수적으로 되는 일은 없는 거죠. 갑자기. 예. 그런데 만약에 생각은 개혁적인데 보수 정당으로 가고 그 보수 정당의 지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굉장히 그 권력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 의지. 네, 예. 최민희 의원님은 좀 좋게 얘기하셔서 권력 의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걸 조금 안 좋게 비틀어서 얘기하면 어쨌든 권력에 대한 욕심, 하여튼 같이 일을 했던 전재수 의원 같은 분은 탐욕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네, 네. 어쨌든 저도 좀 그 의아스럽다, 또 그분 속마음이 궁금하다 했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네. 그 양반이 지금,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최일성으로 인적 쇄신은 힘든 거 아니냐. 일단 그 이념이나 신념, 가치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랬죠. 그렇게 세워진 이념이나 가치에 동의할 수 없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은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실장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셨던 대부분의 인사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이 이제 정책실장 김병준 교수인데 예.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이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사 간에 만나보거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이제 보수당에 오셔가지고 신념이나 가치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그다음에 그분이 앞으로 세우는 그 가치나 신념에 동의하면 이 당에 남고 동의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앞으로 세울 이 가치 체계나 신념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혼자서 세우는 건지 과연 앞으로 그 100여 명 되는 의원들하고 무수히 진짜 토론을 해서 거기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본인이 쭉 생각해온 보수 진영이 이제 보수나 진보 양 진영이 균형되게 날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이 지향해야 될 좌표나 정책 비전은 뭐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딱 내놓으면서 지금 한국당의 구성원들 중에서 동의하면 남아있고 동의 못하면 나가라는 이런 뜻인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한국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위원장이요. 역대를 쭉 보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든 게 우리나라 정당의 풍토인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하셨던 거는 아까 최민희 의원이 설명도 있었지만 그거에 더불어서 그분은 한국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몇 선이나 하셨고요. 4선 출신이시죠? 정치도 알고 정당 내부의 문화나 정서 이런 것도 두루 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문재인 당시 대표라는 그 당의 아주 구심점이자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께서 정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정권을 위임받아서 정말 잘 해나가셨는데 지금 김병준 교수하고는 상당히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성공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초단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요. 우선 뭘 하려고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하려고 하든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권력 의지라고 제가 표현했듯이 그 권력 의지를 펼칠 자리가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 인식은 뭐 진수희 전 의원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선을 했는데 예. 사무총장은 김용태 의원, 비서실장은 홍철호 의원을 임명했어요. 그렇죠. 이 두 분 다 복당파잖아요. 근데 뭐 여의도 연구원장은 김선동 그렇죠. 의원. 그리고 대변인은 윤영석 대변인. 두 분은 복당파가 두 분은 아니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인선을 보면 저는 뭐 인적 청산을 하기보다는 우선 화합 쪽으로 방향을 튼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앞으로 정책위 의장이나 등등이 다시 임명된다면 그게 누굴지 궁금한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 비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를 보면 이게 인적 쇄신, 뭐 혁신형이냐 아니면 관리형이냐가 드러날 것 같은데 네. 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선거 후에 보수적 괴멸, 그러니까 보수가 뭐 아주 괴멸적 수준의 참패를 한 이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반성, 책임론이 높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봉합하고 넘어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인식은 잘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거의 동의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 이야기들 가운데 뭐 노무현 정신라고 과거 함께 했던 의원들이 비판을 하니까 노무현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동시에 너무 계파 정치, 이념 정치로 되어 있는 이거를 좀 개혁하고 싶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뭐 좀 탈이념 실용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건 최민희 의원 먼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노무현 정신이 뭐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과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그게 진보다 보수다 혹은 뭐 중도다 개혁이다 하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렇게 뭉뚱그린 표현이라.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대연정 제안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그 대연정 제안은 전제가 중대선거구제. 예, 물론. 를 수용하면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으로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일단 과거로 흘러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건 그냥 우리 전재수 의원이 직방을 날렸잖아요. 네. 마치 그냥 뭐 권력을 위해서 탐욕으로 넘치는 뭐 이런 분이다.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탈이념 실용은 그렇죠.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어도 이미 참여정부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FTA를 미국과의 FTA를 하려고 생각할 때부터 그 고민은 공유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흐름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실용 논란에 대한 기억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한 이후에 개혁 실용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는 실용이 굉장히 무슨 뭐 아주 타협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 당시 이미 국민들은 실용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는 말씀인데 실용 민생.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특히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이념적 공세 위주로 일변하다가 사실 폭삭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체질을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나 그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네. 그런 권위가 있냐 이런 거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이념적 공세였지만 저는 순수한 이념적 공세로 출발했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이념적 공세로 진행된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네. 진수희 전에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대가 좀 너무 나이브한 겁니까? 어떤 기대요? 그러니까 저 탈이념 네. 실용 노선 위주의 신보수 가치 이런 거 말이죠. 네, 아마도 김병준 교수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은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그 방향성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짐작은 해요. 짐작은 그런데 된다. 그 최근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노무현 정신 이런 거다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지 아마 초기에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동지들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과 뭐 이런 내용들과 그 정부에 같이 일했거나 그 후반부에 또 계셨던 분들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무현 정신이야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가히 지금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시즌 2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행정부, 지금 문 대통령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이시고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도 초대 비서실장이셨고 그렇죠. 또 국회 사무총장은 정무수석 출신이시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 되시겠다는 분들 모두가 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신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잖아요. 게다가 제1야당의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장이. 제1야당의 당대표 까지도 노무현 정부의 사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온통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로 뒤덮여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네요. 여야를 다 장악했군요. 저는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향후 비대위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될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 활동하게 될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인 좀 전망해 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정 동의를 못하겠으면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나가라 하는 순간엔 엄청난 진통이 예상되겠죠. 그렇죠. 그런 그 엄청난 진통을 받아낼 만한 근기랄지 이런 게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분당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DNA가 조금 분당이 어렵지 않나 지금 야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치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선명하게 되겠나.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고 무엇보다 제일 이상했던 대목은 박찬종 전 의원만 하더라도 적어도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할 권한이라도 달라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은 조건도 안 걸었다. 조건 없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건 없이 받고 나면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수희 전. 근데 조건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조건이 없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내걸고 이제 발표하는 순간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조건 없이 받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설령 그 조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충족이 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조건 없이 시작하자 이렇게 하셨을 수 있고요. 이면에 논의됐을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범위까지, 최소한 6개월이든, 올 3개월만 하고 가려는 건 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저는 김병준 교수가 제시하는 어떤 좌표나 무슨 비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힌다고 쳐요. 근데 그 10여 명 되는 그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분들 중에 초재선 다수 의원들은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이 제 기억엔 별로 없어요. 그냥 손에 꼽히는 몇 분들만 그 문정부의 어떤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냈지. 거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부터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았던 분들이라서 만약에 김병준 교수가 뭔가 좌표나 비전을 제시한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놓고 반대하고 당신이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의원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다. 몇 명 안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럼 이념 제시하면 난 반대한다가 아니라 다 동의한다 해서 결국 그냥 한 배 타고 다 같이 간다. 근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 아주 극소수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큰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고 계시군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함께 보신 분들이 신기하네요 이런 반응도 보여주고 계신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버튼 딱 누르시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